안녕하세요. 연아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8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눈치도 없고 얄미운 시누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누이는 계절마다 남편에게 전화나 톡으로 툭하면 물건을 사달라고 연락을 하곤 합니다. 전화할 때 들려오는 목소리로 옆에 올케 있니? 이 말을 제일 먼저 하고선 있다고 하면 나중에 통화하자 하며 급하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착한 이 호구 같은 남편은 별말 없이 그러려니 해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톡으로 여름에는 집이 너무 습해서 제습기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애기들이 잠을 못 자니까 설치고 난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겨울에는 집에 우풍이 많이 부는지 너무 추워. 난방 텐트가 필요한 것 같아. 하는 거죠. 무슨 결혼하고 살림살이 장만하는 사람 마냥 어찌다 연락을 해대는지. 제가 남편에게 속 시원하게 말 못하는 이유는 휴대전화를 몰래 봐서입니다. 저도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열받는 포인트는 바로 형님네 집은 저희 집보다 벌이도 훨씬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하면 저도 가족이니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지가 양반 도와주는 꼴이나 다름이 없죠. 형님네 집은 아주머님만 일하는 외벌이지만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기에 연봉도 빵빵하고 상여금 또한 넉넉하게 받는 사람입니다. 형님 시댁은 워낙 돈도 많으시고 시부모님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시댁 눈치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이 잘 나가서인지 콧대 높은 형님은 철마다 온갖 신상 명품을 몸에 휘두르고 다니고 있죠. 형님은 무슨 복을 가지고 태어난 건진 모르겠지만 명절에는 시댁에는 안 가고 친정집으로 놀러오는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명절 때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열심히 부쳐놓은 전이나 주워 먹고 앉아있죠. 반찬 하나씩 집어 먹으면서 엄마, 나 이거 이따 갈 때 싸줘? 이렇게 얄미운 말만 골라서 합니다. 공주님이 따로 없습니다. 지난 명절에 어머니 팔이 부러져서 형님은 저희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어머니와 형님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번 명절은 음식 만들기가 버거우니 사다 먹자는 말씀을 하셨고 시누이는 옆에서 하는 말이 엄마, 뭔 걱정이야. 우리 집에 노비 있잖아. 형님이 여기서 말하는 노비는 저를 지칭했던 것이죠. 남편이 뒤늦게 인기척을 냈고 어머니와 시누이는 당황한 듯 잘 왔다고 웃으며 저희 가족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때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면서 형님이 없는 사이 저에게 제가 오랫동안 부모 사랑 많이 받다 보니 철이 없어. 너가 좀 이해해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나쁜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딸을 두둔하는 것 보니 똑같은 족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야. 내가 왜 남의 집에서 종노릇 해야 돼? 하면서 남편에게 다시는 당신네 누나 꼴도 보기 싫다고 엉엉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최대한 누나와 마주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이 지나고 제 생일이라며 시댁에서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초대해 주셨죠. 형님 얼굴은 보기 싫었지만 어르신들께서 며느리 생일상 차려준다고 하니 거절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대하기 힘들었지만 최대한 티 안 내려고 노력했고 생일날 기분 잡치기 싫어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님은 생일 축하한다며 명품 쇼핑백을 주더라고요. 생전 제대로 된 명품 하나 받아본 적 없었는데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말로만 듣던 똥가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좋아서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물질적인 것에는 한없이 눈이 멀었나 봅니다. 그 전에 미운 털처럼 느껴졌던 형님이 세상 천사로 보였죠. 형님은 별거 아니야. 이번에 그이가 보너스 빵빵하게 받아서
내 거 사면서 싸길래 하나 샀어. 라며 생색을 내더라고요. 뭐 저야 선물 받은 거니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한 달이 지난 후 친구와 백화점 구경을 가기로 했죠.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웬 똥가방이냐고 질문 폭격 세례를 했습니다. 욕만 하던 형님을 칭찬했고 우리는 백화점 이곳저곳 매장을 돌며 구경하였습니다. 똥가방과 같은 매장을 들어가서 직원에게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은 얼마짜리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갸우뚱하는 표정으로 본 매장에 있는 제품과는 다른 제품이라며 구매처를 묻더라고요. 선물 받은 물건이라 정확한 구매처는 모른다고 하였고 직원분도 당황하셨는지 황급히 구매처를 확인한 후 전문 업체에 감정을 의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쪽팔려서 서둘러 매장을 나왔습니다. 신우이에게 구매처를 물어보는 건 실례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져 감정 전문 업체에 가방을 보냈습니다. 감정 결과는 바로 가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고 그날 선물 주면서 생생은 다 내던 형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짝퉁 선물을 받고도 몰라서 신나했던 제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지 정말 분하더라고요. 전 바로 형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생일 선물로 주신 가방 어디서 구매하셨던 거예요? 저 이거 감정받아 보니 짝퉁이라는데 저한테 왜 이런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절 뭘로 보시고 이런 짝퉁을 선물했냐고요? 라고 말하니 되레 본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옳게 정품도 없으면서 뭘 체면을 차려. 짝퉁이라도 준 게 어디야. 그냥 써. 자세히 보면 모르잖아. 본인도 처음에 좋다고 받아놓고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나 바빠 전화 끊을게. 하면서 본인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나를 바보 천취로 아는구나. 그 자리에서 저는 가방을 가위로 잘라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버렸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남편은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사주겠다는 말로 얼버무리더라고요. 형님은 영원히 보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형님네 가족이 방문하지 않았죠. 어머니 말에 따르면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잘릴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즉 아주버님 회계 업무 담당자인데 회사 돈으로 주식이랑 코인 등에 투자한 게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는 내용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다니 설마 그동안 사온 명품도 그런 걸로 사왔던 건가 싶었죠. 그 꼴보기 싫은 얼굴도 안 봐도 되고 그동안 콧대 높아 명품만 휘감으며 저한테 자랑질이나 해오던 사람이 안 보이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저희 친정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특허를 받게 되면서 회사는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사옥을 짓게 되면서 취임식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하던 우리 가족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었죠. 저는 화장실에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밖에서 귀에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 좀 할게요. 하는 멘트였고 화장실에 나와 손을 닦으며 거울을 보는 순간 거울에 비친 모습에는 신우이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래 형님! 하면서 쳐다보니 신우이는 순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아주버님이 횡령죄로 구치소에 있고 그렇게 콧대 높던 신우이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구인 광고 보다가 겨우 일자리를 얻은 것이 청소 하청업체 직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형님은 제발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여기는 어쩐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어 축하드리려고 방문했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형님에게 아이들 반찬이라도 해먹이라고 5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형님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콧대 높던 사람이
완전 달라진 차림으로 저에게 고개 숙이며 인사하는 꼴이란.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형님 말대로 비밀을 지켜주었고 그날 이후로 명절에 형님이 집에 올 때면 같이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얄미운 시누이보다는 제 눈치 보며 노력하는 시누이가 되었습니다. 그날 화장실에서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콧대 높은 시누이 짓을 했겠죠? 이래서 사람 운명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